뭔가 할 일이 있어. 근데 엄두가 안 나. 해야 하는 건 알겠고 머릿속에서도 계속 그 일이 맴도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상하지. 막상 시작하면 집중도 되고 심지어 결과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시작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나요? 뭔가 하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보다 준비만 계속하다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나 진짜 게으른 똥멍충이다. 그리고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안 하고 또 누워있어요. 근데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생각이 너무 많고 마음이 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작 전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고 미리 실패를 상상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섬세한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시작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아마 지금보다 가볍게, 덜 두렵게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좋은 성향이에요. 문제는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린 자꾸만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설프게 시작해서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한 만큼 못하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실망도 커지고요. 그러느니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부족한 결과를 실패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바엔 아예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실행보다 자기 보호를 우선하는 거죠. 근데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뇌의 전략입니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패에 대한 회피. 우린 그냥 그 설계에 따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 뇌는 고통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고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내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면? 그래서 차라리 시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안 하면 실패도 없거든요. 게다가 내는 계획만 세워도 도파민을 줍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느끼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공부할 책을 고르고 책상 정리도 하고 계획표도 만들고 뭐라도 하긴 하는데 정작 본론은 안 건드리는 상태예요. 겉으로 보면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준비돼 있을 거야.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내일이면 공부도 좀 더 할 것 같고 마음도 정리돼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습니다. 또 미루고 또 좌절하고 또 자책하죠.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완벽보다 실행을 우선시하자. 부족해도 일단 시작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서툴고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고 점점 나아질 거예요. 완벽은 애초에 시작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요. 지금 당장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설픈 시작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그게 실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완성된 결과만 보지 그 사람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엉성함은 보지 못하잖아요. 모든 멋진 결과 뒤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서툰 실행이 있었을 겁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사실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무대 위 단 1초의 동작을 위해 수십 번 반복하고 음악 한 곡의 단 하나의 소리까지 고치고 또 고치던 사람. 그는 언제나 완벽이라는 목표 앞에서 멈칫했고 작업을 미루거나 발표를 늦추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은 어느 순간 이렇게 결심했죠. 계속 붙잡고만 있어선 이건 세상에 나올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하고 팀원들과 협업 구조를 만들고 루틴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명곡들 뒤에는 수많은 미루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고 그걸 밀어낸 건 바로 반복되는 실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벽주의는 있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 실행이라는 걸 그는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 훈련을 해보자. 일단 힘들어도 책상에 앉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엔 생각이 따라오거든요. 1시간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크지만
딱 3분만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이 쉬워집니다. 이건 뇌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3분만 해보자 하고 정말로 3분만 해도 되고 의외로 10분, 30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핵심은 작고 사소해 보여도 시작하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시작은 쉬운 일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시작만 하면 그 다음은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덜 어렵습니다. 완벽한 실패보다는 불완전한 성공이 훨씬 낫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루틴과 기록에 집중하자. 사람은 성과보다 흔적에 더 쉽게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적힌 다이어리, 하루 한 칸 체크된 달력,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뇌는 그걸 내가 해낸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BJ 포그는 행동 변화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과 반복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크고 멋진 목표보다 반복 가능한 작고 쉬운 행동을 매일 이어가는 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죠. 해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했네? 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누적되면 뇌는 점점 나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게 결국 진짜 행동력으로 바뀝니다. 예일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뇌의 동기 중추가 더 민감하게 활성화되고 행동 반복률도 확연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꼭 거창한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티커 하나,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흔적을 보는 순간 뇌는 나는 이걸 해낸 사람이야 라고 학습하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나를 만드는 중입니다. 꾸준함은 재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면 그건 언젠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죠. 사람들은 대개 꾸준한 사람을 타고난 성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꾸준한 사람들은 자신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매일 가는 사람이 운동을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헬스복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꾸준함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 쌓이면 결과는 언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젠가를 믿고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언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이제 작은 실행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딱 3분만 미뤄뒀던 그 일 하나에 손 대보세요. 댓글로 지금 바로 시작할 일 하나를 적어주세요. 작은 실행이 모이면 그게 곧 삶이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멋지게 변화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 볼까요?